나는 75세입니다.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최근 한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할머니의 한마디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고백을 듣고 깊은 슬픔과 연민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다음 말씀에 모두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제가 지금 평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답니다. 우리 사회는 늘 많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사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고 우울할 것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오늘은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혼자여도 더 행복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에 대해 이야기 나누려 합니다. 특히 세 번째는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므로 꼭 시청하셔야 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한 75세 할머니의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40년 동안 전업주부로 살아오신 김순자 할머니는 젊은 시절 무려 5개의 친목 모임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바빴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군가를 만나고 모임에 참석하고 하루라도 약속이 없으면 불안할 정도였죠.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행복할 거라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때가 오히려 더 외로웠다고 고백하십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모임 속에서도, 화려한 대화 속에서도 마음 한구석이 늘 공허했다고 하네요.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친목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이 오히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치를 보인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의 행복 지수가 훨씬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혀 외롭지 않아요. 오히려 제 진짜 모습을 찾은 것 같아 행복합니다. 할머니의 하루는 여느 때보다 더 바쁩니다. 아침에 일어나 베란다의 화초들과 대화를 나누고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차를 마시죠. 점심 식사 후에는 동네 산책을 하며 사색을 즐기고 저녁에는 일기를 쓰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전에는 몰랐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이렇게 특별하다는 걸요. 남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노인들은 우울증 발병률이 현저히 낮고 인지기능도 더 오래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는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줄어들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놀랍게도 이러한 현상은 김순자 할머니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노인분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더욱 충격적인 진실입니다. 왜 많은 노인분들이 오히려 혼자 있는 것을 더 행복해 하시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늘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78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친목 모임에 가면 억지로 웃어야 했고 내 생각과 달라도 맞장구를 쳐야 했죠. 그게 얼마나 피곤한 일이었는지 이제야 고백할 수 있네요. 사회적 관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친구들과 어울리기 위해 자신의 취향을 숨기고 경제적 부담도 감수해야 했죠.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 친목 모임의 85%가 부담스러운 경제적 지출을 동반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혼자가 되면서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하지만 점점 달라지더군요. 82세 김순옥 할머니의 고백입니다. 혈압이 내려가고 잠도 더 잘 자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추적한 연구 결과 주목할 만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45% 감소, 수면의 질 60% 개선, 만성질환 발병률 35% 감소. 더 놀라운 것은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이제는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죠. 80세 이명자 할머니는 늦은 나이에 수채화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엄두도 못 냈던 일이에요. 고독한 시간은 오히려 자아를 발견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던 것입니다. 요즘 제가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76세 최영호 할아버지의 미소 띤 얼굴이 떠오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온전히 나만의 하루를 계획할 때입니다. 그 누구의 허락도 약속도 필요 없죠. 이처럼 혼자만의 시간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특별한 시간을 어떻게 더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두려웠어요. 혼자 있는 게 무서웠죠. 83세 김영자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진정한 해방의 순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온 우리에게 홀로 있는 시간은 오히려 자유를 선물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78세 박순기 할아버지의 눈이 반짝입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것이에요. 아무도 방해하지 않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해방감을 경험한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자아 존중감이 58% 높았고 삶의 만족도가 63% 증가했으며 우울증 발병률은 72% 낮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81세 이명숙 할머니는 밝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들의 기대에 맞춰 살았는데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자유 아닐까요? 이처럼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허락도 이해도 필요하지 않은 온전한 자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발견한 진정한 해방의 순간이었습니다. 혼자 살면서 발견한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고 합니다. 76세 김순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많은 장점이 있을 줄은요. 요즘엔 하루하루가 새로운 발견의 연속이랍니다. 첫째로 결정의 자유로움입니다. 마음이 내키면 새벽에 일어나 산책을 가도 되고 늦잠을 자고 싶을 땐 늦잠을 자도 돼요.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죠. 83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식사도 내 입맛대로 할 수 있어요. 매일 김치찌개만 먹고 싶으면 그래도 되는 거죠. 둘째는 예상치 못한 경제적 여유입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불필요한 사회적 지출이 85% 감소했다고 합니다. 친목 모임에 나가면 항상 부담스러운 회비가 있었어요. 이제는 그 돈으로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죠. 78세 이명숙 할머니의 설명입니다. 셋째, 놀라운 건강상의 이점도 있었습니다. 모임에 나가면 과식하게 되고 어울려 술도 마시게 되잖아요. 이제는 제 몸이 원하는 만큼만 먹고 마시니까 오히려 건강해졌어요. 81세 정영철 할아버지는 혼자 살기 시작한 후 당뇨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시간 활용의 효율성입니다. 다른 사람과 시간을 맞추느라 낭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이제는 그 시간에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취미생활도 하죠. 75세 최순희 할머니는 일주일에 3권씩
책을 읽으신다고 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를 보면 혼자 사는 노인들은 하루 평균 2시간 더 자기 개발에 투자, 취미 활동 만족도 67% 증가, 스트레스 관련 질환 45% 감소라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평화예요. 79세 박명자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 아닐까요? 이처럼 혼자 사는 삶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장점들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볼 내용은 혼자 살게 되면서 찾아온 예상치 못한 변화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두려워하셨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77세 김영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후로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20년 동안 달고 살던 혈압약의 용량이 줄어들기 시작한 거예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홀로 지내는 노인들에게서 놀라운 건강상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개선되며 소화 기능이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밤에 잠드는 것이 늘 힘들었어요. 81세 박순기 할아버지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자고 일어나다 보니 어느새 숙면을 취하게 되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정신 건강의 변화였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여서요. 75세 이명숙 할머니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혼자 지내면서 그 불안감이 사라졌어요. 내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게 된 거죠. 놀랍게도 기억력도 좋아졌다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이것이 스트레스 감소와 깊은 관련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른 사람을 신경 쓰느라 소모하던 에너지가 이제는 자신을 위해 쓰이게 된 것이죠.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의 여유예요. 83세 정영수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모임에 늦을까봐, 약속을 잊을까봐 늘 조마조마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이 없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이러한 변화들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노인의학 전문가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타인의 기대에서 벗어나 스트레스가 감소, 자율적인 생활로 인한 생체 리듬 안정, 자기 주도적 생활에 따른 인지기능 향상. 처음에는 몰랐어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큰 선물이 될 줄은요. 79세 최순희 할머니의 말씀처럼 홀로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침 6시, 저는 새들의 지저귀 소리와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78세 이명희 할머니의 특별한 하루가 시작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를 위한 아침이었는데 이제는 온전히 저를 위한 시간이에요. 아침에 특별한 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일출을 바라봅니다. 그 시간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워요. 81세 김영수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서울대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인 아침 루틴이 있는 노인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수면의 질 65% 향상, 스트레스 호르몬 45% 감소, 행복감 58%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점심 식사는 꼭 테이블에서 예쁜 그릇에 차려 먹어요. 76세 박순자 할머니는 식사 시간도 특별하게 만드십니다. 혼자라고 대충 먹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성스럽게 차려요. 그게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니까요. 오후 시간은 더욱 다채롭습니다. 2시에는 베란다 화초들에게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3시에는 좋아하는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책을 읽죠. 83세 최영자 할머니는 시간마다 자신만의 특별한 일과를 가지고 계십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저녁 시간입니다. 7시가 되면 모든 전자기기를 끕니다.
그리고 캔들을 켜고 일기를 씁니다. 79세 정미경 할머니의 하루 마무리는 마치 작은 의식과도 같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개인적 루틴을 가진 노인들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 40% 감소, 우울증 발병률 62% 감소, 삶의 만족도 70% 증가를 보였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두르지 않는 거예요. 85세 이순옥 할머니의 조언입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의 시간에 맞춰 살았지만 이제는 나만의 속도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진정한 행복이죠. 제가 평생 가장 못 만났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저 자신이었어요. 자아를 이해하는 여정은 혼자만의 시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하루 종일 나하고만 있는다는 게요. 78세 이영호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들 중 일기를 쓰는 분들은 자아 성찰 능력 75% 향상, 감정 조절력 63% 증가, 자존감 58% 상승을 보였다고 합니다. 매일 저녁 8시, 저는 제 인생의 선생님이 됩니다. 76세 박명자 할머니는 특별한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거울을 보며 오늘 하루를 이야기해요. 때로는 칭찬을 하고, 때로는 위로를 하죠. 그동안 다른 사람에게만 했던 일들을 이제는 저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아이해의 깊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해갑니다.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살았는지, 무엇을 진정으로 원했는지를요. 85세 최영순 할머니의 눈빛이 맑게 빛납니다. 젊었을 때는 늘 남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제 진짜 모습을 만나고 있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기 쓰기의 효과입니다. 마음의 정리가 되며 과거의 아픔이 치유가 되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뭘 써야 할지 몰라 힘들었어요. 80세 정미경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마음속 이야기가 물처럼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제 목소리를 한 번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다는 걸 깨달았죠. 이처럼 깊어지는 자아이해는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을 가져다 줍니다. 진정한 나를 만나는 여정. 그것이 바로 혼자만의 시간이 우리에게 준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지혜는 고독 속에서 피어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현대 노인들의 삶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로 다가옵니다. 최근 하버드 의대 노년학 연구팀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 2,000명을 1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혼자 사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7.2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89세 김옥순 할머니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20년 동안 혼자 살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일본의 한 장수마을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들의 공통점은 바로 의도적 고독의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일 2시간 이상을 자신과의 대화 시간으로 활용한다고 합니다. 85세 박철수 할아버지는 은퇴 후 15년간의 경험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늘 누군가와 함께여야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야말로 가장 충만한 순간이라는 것을요. 서울대학교 노인복지연구소의 최신 조사에서도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들의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48% 더 느림, 우울증 발병률 65% 감소, 삶의 만족도 72% 증가. 특히 놀라운 것은 고독의 시간을 즐기는 노인들의 뇌 활성화 정도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하는 사색이나 취미 활동은 뇌를 자극하는 최고의 운동이 됩니다. 신경과 전문의 이영호 박사의 설명입니다.
92세의 최영순 할머니는 30년간의 독거 생활을 이렇게 정리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불행하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마지막 선물이라는 것을요. 나 자신을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시간이니까요. 실제로 노인 심리 연구에 따르면 고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노인들은 더 높은 자아 존중감, 더 강한 정서적 안정, 더 깊은 자기 이해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75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의 고독을 두려워하고 혼자 있는 시간을 피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들을 통해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혼자여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 오히려 그 고독의 시간이 우리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온전히 나답게 살 수 있는 자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장에서 발견한 가장 값진 행복이 아닐까요?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혼자여도 괜찮다는 것을, 오히려 그게 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요. 83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도 혹시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혼자만의 시간을 특별한 선물로 받아들여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 속에서 새로운 행복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